안녕하세요. 교육건축 대표 김치입니다. 어,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전원주택을 이제 짓기 위해서 또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시죠.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할 이제 이전에 확인 사항이나 뭐 주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 2년 전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19년 3월이니까 꽤 됐네요. 한 3년이 넘었네요. 3년이 그 전에 제가 구입 시 그 유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제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제 계략적으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구입한 다음에 이제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사항들까지도 제가 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주 좀 특별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몇 해 동안 문의도 제가 여러 번 받고요. 실제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과 이제 시공을 진행하시는 1년에 한두 건들은 꼭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항상 불상사가 발생을 하고 해결하는데 상당히 힘들고요. 심지어는 집을 짓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상당한 손해를 보고 다시 이제 다시 매매를 내놓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매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이라는 게 혼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부부 간의 상당한 갈등도 제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토목이 되어 있는 땅을 구입한 경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딱 했을 때 나도 지금 토목이 되어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하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좀 보시고요. 또 토목이 되어 있는 그 땅을 제가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건축주님들이 물어보고 따져보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것을 구입했을 때 이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생각보다 중대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띄우는 거는요, 그 목적은요, 1차적으로 건축주님들이 땅을 구입할 때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요, 저도 한 7, 8년 회사를 차리고 집을 짓는 업자로서, 시공사의 대표로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라는 게, 신축 시장 특히요,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이 문제점들을 조금 제 나름대로라도 조금 이 답답함을 말씀을 드리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띄우는 거고요. 물론 교육건축을 홍보하는데도 이 영상을 올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매년 최소한 계약을 하신 분들 한두 건은 꼭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실제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이 오면
제가 전화 상담으로 오면, 문의나 이렇게 오면 실제로 방문하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계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조건을 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토목이 되어 있는 땅이 왜 문제라는 거야? 오히려 토목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토목을, 그 땅을 산 건축주가 토목까지 해야 되면 엄청난 불편함이 있지 않아? 맞습니다. 힘들어요. 자,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요, 집을 짓는 주체, 건축주가 있어야지만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기서 주말주택을 하든 뭘 하든 내가 거기서 거주하고 살아야지만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토목만 되어 있고 집은 없으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그 땅을 이제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러면 전 주인이 왜 집을 안 지었지?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집을 안 지었지? 그래서 왜 집을 안 지었습니까? 하면 전 주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시 제가 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부분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축 허가를 관공서에서 낼 때는 그 집을 짓겠다라는 관공서에 난 집을 지을 거니까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고 뭐 도면도 들어가고요. 당연히 인적사항도 들어가고 그 집을 샀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착공계 넣고 토목을 하시고 건축을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목만 하고 딱 끝나요. 그런 땅들이 우리나라에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거주하고 살 땅 단데 토목만 해놨어. 이게 그럼 개발이라는 거죠. 그 개발행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사익만 추구하는, 즉, 이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은 없고 땅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집을 못 짓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주님들은 이 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초기에는 좀 황당했는데 몇 번 이걸 경험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 교육건축 대표 김치 네가 말하는, 그러면 토목이 되어 있는 땅을 사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제대로 하시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확인이 잘 안 되는 것들이죠. 봐보세요. 내가 땅을 샀는데 임야나 농지를 토목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주님들은 평생 뭐 다른 업을 종사하고 있다가 집을 짓게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토목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왕이 경치도 마음에 드니까 토목도 좀 되어 있는 데를 내가 사야지. 근데 이제 딱 샀어요. 이제 샀어요. 내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집을 지으려고 했던 분들이 도면이 있겠죠. 그 도면이 나하고는 안 맞겠죠. 내가 땅을 사고 내가 생각하는 집의 구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토목 설계와 건축 설계가 이미 시에 혹은 그 담당 관공서 관청에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그 설계를 변경하시려고 하시면요, 그 앞에 설계사무소의 그 허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좀 황당하죠. 내가 내 땅을 사가지고 내가 새롭게 설계가 하겠다는데 앞에 설계사무소가 하고 내가 어떤 허가를 받아야 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이 있고 설계사무소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도 이거 어떻게 되냐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냥 있는 도면 하나 주는 겁니다. 예.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토목을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셨는데 정말 사정상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재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라 그러면 그나마 나은데 이 개발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목적으로 했던 곳은 임시로요 도면을 넣고요 토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건축 도면을요. 그러면 그 건축 설계를 바꾸려고 하면 그 원래 했던 설계사무소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난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마음에 안 들고 새 설계사무소를 찾을 거야. 하면 그럼 새 설계사무소가 딱 해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설계사무소에 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왜 이런 이권관계가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느냐. 당연한 거겠죠. 내가 설계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건축주와 전 설계사무소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요. 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경주 현장에서는 건축주님이 정말 이제 그 설계사무소와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뭔가 소통이 너무 안 되고 뭔가 이야기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오셨어요. 그래서 건축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앞에 설계사무소와 진행하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근데 건축주님이 이제 좀 빠지셨죠. 그래, 내가 비용을 드릴 테니까 김치 대표, 당신이 조금 컨트롤 해줘. 그래서 정말 저도 힘들게 컨트롤 해가지고 집을 지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설계사무소를 다행히 지금 오늘 잠깐 보여줄 곳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밀양의 다죽인데 이쪽에 밀양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지금 뒤에 지금 토목이 되어 있고 집이 하나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보면 선이 있는데 이 앞에 토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도 평탄 작업이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집 제가 다시 평탄 작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탄 작업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이런 땅은 사실은 토목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 웃돈을 줘서라도 땅을 사가지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경우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앞에 설계사무소하고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 설계사무소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밀양 지역의 설계사무소를 몇 군데 알고 있고 이 설계사무소가 어디인지 이제 파악이 됐죠.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거래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 이거 좀 해결해라. 그래서 이 설계사무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설계사무소하고 앞에 설계사무소하고 같은 업종을 하는데 모를까요? 갑자기 그거를 야 너 하지 말고 뺏어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도의상 상거래 도의상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욕먹을 거니까. 서로 물려 있으니까. 지금 이게 우리 건축 시장의 모순점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건축주가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이런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온갖 곳을 쫓아다니면서 사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설계사무소, 저희하고 주로 거래하는 설계사무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너희하고 계약해서 건축주가 하시도록 하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 다 이제 선후배 관계니까 얼마 주어주고 싹 빠지게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뭐 설계사무소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설계사무소도 자기가 원래 설계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빠지려고 그러면 거기에만 그만한 조건이 뭐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이런 관계 역시도 솔직히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지만 과거 수십 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토목이 되어 있는 집에는 그러한 건축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보다 제가 좀 심한 거를, 그래서 오늘은요, 보다 심한 거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정말 토목이 되어 있고, 주변에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그러면 건축주는, 그럼 집 짓는 데는 문제도 없겠지. 그리고 땅을 파는 사람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선에서는 말 안 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딱 팔고 나서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면 집을 짓는데 결정적인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짓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개발한다는 것, 집을 짓기 위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들어와서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해놓고 문제가 발생해서 집을 못 짓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 경우를 오늘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모 지역인데요. 뭐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자, 도시관리 계획 위반 중 해가지고 이미 이제 이렇게 도로를 깔고 이제 집이 들어섰어요. 예, 군데군데 집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평탄 작업 이렇게 하고 하니까 갑자기 건축주께서는 이제 당시에 이제 해외 출장 중에서 안 계셨고 저희들에게 일임하고 가셨는데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는 거예요. 자기 주민 대표라고 하면서요. 할 수가 없다고. 길이 있고 들어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집들이 있는데 공사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쪽좀 막아버려요.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것만 하고 빠지고 건축 쪽에 이런 사항들을 보고해 드렸어요. 보고해 드렸고 그 대표라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짓는지 설명을 한다 그러길래 그러면 이제 가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들은 이제 이야기들이 그죠. 자, 이게 집이 저희가 이쪽에 이제 집을 짓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에 집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건축주께서 집을 짓는데 저희들도 건축 설계사무소 방문하고, 상담하고, 건축주 만나보고 다 했을 때 집을 짓는데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설계를 했고, 그 앞에서도 사실은 토목이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집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거죠. 예. 자, 착공계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 건축주께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하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관공서에도 문제 없다 그러고 설계사무소도 문제 없다 그래서 집을 지러 들어갔는데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자, 이유는 즉슨 여기 네모나게 쳐져 있는 데가 이게 있죠. 예, 이렇게 노랗게 쳐져 있는 데가 있는데, 노랗게 쳐져 있는데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항들은요, 그럼 도로가 아니면 이제 진입해야 되는데
도로가 아니면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항들을 건축주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요쪽 도로에서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이 도로가, 근데 실제로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실제로는 도로가 있어요. 큰 도로가 있어요. 25톤 트럭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이걸 사용한 거죠, 저희들이요.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사용하라 그러니까 건축 진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날 이제 마을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중지를 시킨 거죠. 그럼 저희들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그 길이 이쪽 길인데, 여기 좀 잘려 있는데 이쪽 길이고요. 그래서 이분 하는 말이, 그러면 아까 이거죠. 요쪽 도로를 치고 올라가서 하면 된다. 하면 요쪽 도로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기 좋게 다시 이분이 거의 브리핑 하듯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전개도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로 도로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이죠. 사실 합리적이죠. 이 도로를 이용하면 집진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오케이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여기 분홍색이라는 거예요. 주황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황색이 있는 곳에 보면 여기가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황당한 거죠. 갑자기 이쪽을 도로서를 써도 되면, 득해가지고 그러면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만나서 건축주 이들 만나서 허가를 득하면 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득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을 짓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 사항들을 건축주께서, 이건 지금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죠. 건축주께서,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건축주가 땅 상인데요. 별표되어 있는 게 산 땅인데요. 이거를 하면서 건축주께서 이 사항들을 도로가 있으니까요. 건축주는 당연히 집을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인중개사에서도 판 거니까 건축주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저 또한 이걸 의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쪽에 도로가 여기가 도로가 안 돼 있다. 실제로는 돼 있지만 지적소상이 안 돼 있으니까, 만약에 막으면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 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까지는 알아보겠죠. 그러면 이 사람 판 사람은 이걸 몰랐을까요? 공교롭게도 이거 판 사람은요, 이쪽을 개발한 사람이고 매체를 졌어요. 매체를 짓고, 이 사람과 이 마을 대표하고 란 사람하고요, 엄청난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게 땅을 팔기 전에 벌어진이 아니라 땅을 팔기 전에 이미 벌어진 사항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건축주에게 이 땅을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건축주가 집을 지으려니까 이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출장 갔다 가지고 황 쪄가지고 이제 수억 들이고 땅을 샀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계약을 하고 자재를 사고 세팅을 해놨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황당하죠. 이 땅을 파신 이 길의 주인과 이 땅을 판 사람, 그리고 이 개발업자 몇 군데를 지었다는데, 이 사람 대표의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땅을 판 사람에게 항의를 했겠죠. 이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느냐? 이 사람 하는 말은 다른 길을 돌아서라도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또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건축주는 이미 받지 말아야 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에서 반대하는 집을 정말 지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쪽 길은 이제 개인 도로기 때문에 여기 1, 2, 3, 4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뭐 해결이든 마을에서 이 길에 이게 붙어 있는 그 땅 주인들이 집들이 있는데 여기 허가를 받아야 돼, 네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허가 받는 게 불가능하겠죠, 이게. 예. 그리고 이쪽으로 집이 몇 채 지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이거 집 지으면서 이 도로와 관계된 엄청나게 많은 트러블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건축주에게 판 거죠. 새 건축주에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앞에 지금 경우와 앞에 뭐 경주의 경우나 밀양의 경우나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요, 근본적으로 개발업자가 먼저 이제 사실은 가짜 설계도, 그 다음에 가짜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착공계를 넣고 법을 이용한 거죠. 그런 관계가 미연에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없었겠죠. 모든 게 돈 문제니까요. 그러나 이 법을 뜯어 고친다라는 건 현재 불가능하고요. 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설계도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요. 그 원인을 좀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귀찮다 그러면,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추적하고 들어가?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농지나 임야를 사시는 게 맞고, 또, 그래도 조금만 수고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냐면, 해결책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수고스럽지만, 그 주소가 있을 거고요. 그 주소를 가지고 담당 관공서에 가서 문의해 보시거나, 절대로 공인중개사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인중개사도 이거 다 알지는 못해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거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조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만 보는 거지, 아까 같이 숨어있는 사연들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고, 그 땅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계사무소에 가서요, 거기 지역의 설계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뭐 어떤 데는 불친절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데 가면 확률적으로 두 군데에서 하나, 세 군데에서 한 군데는 괜찮은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처럼 여기 관련된 설계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사무소가 누구이냐, 어디냐라고 땅을 사야 되니까 물어보세요. 원주인에게요. 그래서 그 설계사무소에 가서 이러한 사항들이 해결이 됩니까? 라고. 아니면 땅을 내가 사야 되니까 앞에 주인에게 이런 거를 확실하게 요청해서 해결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시에 아까처럼 뭔 문제가 있는 땅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거는 확실히 이쪽은 아예 지적도상으로 사도가 되어 있었으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런 애매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거는 사실은 색칠을 했으니까 애매한다고 하지만 주로 다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의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벌어지고 계약해놓고 돈 다 줘버리면 이미 그 권리는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 모든 책임은 땅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돈을 주고 내가 넘어갔으니까 책임은 건축주가 지셔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어떤 조치들을 기본적으로 해야지만이 그나마 재산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일까지도 내 생업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주님들은요. 거기에 대한 손해. 그래서 여기 건축주분께서는 사실 상당한 손해를 입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난해하고 집을 지어도 힘들어진 상황이면 내가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주의의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좀 더 꼼꼼히 보시고, 또 이거와 관계된 전문가들을, 또 담당자를 찾아가서 더욱 확실히 하시고, 아, 이게 감이 안 좋다 하면 빠지시는 거고요. 괜찮다 하시면, 그래, 뭐, 진행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주택 시장, 주택을 짓는 때부터 이렇게 법적인 어떤 틈바구니들을 파고들어서, 예, M1,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냥 차근차근 돈 모셔서 땅을 사서 내 집 한 칸, 친환경적인 어떤 전원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시거나 주말주택으로 보내면서 가족과 함께 뭐 어디 캠핑 가느니, 예, 촌에 가서 그렇게 즐겁게 별도 보시고 아니면 뭐 고기도 구워 드시면서 생활하려고 했던 그런 꿈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건축 시장의 모순들, 문제점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거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교육 건축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나름대로입니다. 네, 힘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고, 또 찾아본 이후에 결과를 지금처럼 말씀을 좀 드리고, 과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30분이 넘었는데, 예, 뭐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